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지방자치행정론 제5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지방정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학교가 있는 대전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국가 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노란 부분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자유롭게 지내는 시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시민사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 하며 시장은 어떻게 하며 시민사회는 어떻게 하는가. 지난 시간에 생활과 정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정부가 다 관여하고 있고, 그중에 정부의 역할, 시장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이 어떤가, 이런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배우는 데 있어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우리 대학교가 속해 있는 대전시 또 대덕구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를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지방관리,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지방관리가 되면 자기가 관리하는 그 지역, 지리를, 지리는 뭐 인문지리도 있고 자연지리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연지리, 인문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어디에 무엇이 있으며, 어? 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디에 부자들이 살고 어디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지,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 잘 알고 있어야 지방관리가 행정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어, 어느 곳에 가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 동네 또는 나의 살고 있는 자치구 또 대전시가 어디에 이르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 속에서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5개의 자치구로 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요 대덕구가 되겠고요. 원래 대전은 요 중구, 서구, 동구 해가지고 요 3개로 구성된 대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덕구가 붙고 유성구가 붙고 여기는 어디서 충청남도였어요. 충청남도가 붙어서 지금은 이렇게 5개의 자치구로 되어 있어서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인구로는 서구가 제일 많고 면적으로는 유성구가 제일 넓겠습니다. 인구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찾아보면은 대전시의 인구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작년 5월 현재죠. 143만 9,607명으로 되어 있어요. 점점 대전시 인구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150만 명이 넘었는데, 그죠? 150만 명이 넘었는데, 2019년에 깨지고 나서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1,400, 143만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구수를 따질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게 요즘 특징이잖아요. 인구 대비, 인구 대비 가구수 또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지역별로 보는 거예요. 지역별로는 서구에 제일 많이 살고 인구로 따지면 그렇죠. 세대 이게 가구수예요. 가구수를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가 80 제일 작아요. 인구도 제일 작고.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뭐 유성구가 좀 더 그 세대로 어, 엄청 많죠. 166세대 이렇게 되는데, 인구로 따지면 서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성구, 그 다음에 중구, 동구, 우리 대덕구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세대수로 따진다 하더라도 이 서구가 217에 해당하는, 이게 사우전드 하우스홀드니까 아, 1000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20만 이렇게 되겠죠. 서구는 47만이기 때문에 선거구도 2개가 있게 됩니다.
물론 유성구도 20만 넘으면 두 개씩 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인구 또는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돈. 대전시는 1년에 얼마를 쓰는가? 일단 들어와야 되잖아요. 세입 들어오는 돈이 7조 4,600억 원. 그리고 사용한 돈이 6조 9,200억 원.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이 결산상 한 5천억 원 남는데 이 중에 2월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년도에 쓰기로 넘긴 거예요. 남는 돈은 아니고 내년도에 올해 그 사업을 못해서 내년도로 쓰기로 옮긴 게 3,600억 원. 보조금 반납금 있고 순세계잉여 이게 진짜 남은 거예요. 흑자라고 하는 1,800원 정도 작년에 흑자를 냈다. 어디에다 돈을 쓰느냐? 여기 나오죠. 사회복지 제일 많이. 전체 돈의 한 40% 씁니다.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교통,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질서 및 안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보건, 농림, 해양, 수산까지. 그래서 여기 한 13개의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돈을 1년에 7조 원씩 쓰는 것이 대전시의 나라 살림이다. 대전시장이라면 매년 7조 원을 걷어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학생 수를 보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학생 수가 줄은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요건 6년짜리 거 두 개 합치면 아마 초등학교 나올 거예요. 유치원, 또 나이가 많이 2, 3, 8. 여기도, 1000명을 25만 명 이렇게 따져야 될 겁니다. 학생, 이거 학교 쓰고, 이건 학교 쓰고, 학교 쓰니까 이건 유닛, number, person, 이거 넘버, 개수가 되겠고, 이거 학생 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초등학교가 되겠고, 대학교가 8만 명이나 있어요. 사우전드 퍼슨이니까 8만 명 정도 있고, 대학원이 2만 명 정도 있다. 그 정도. 그다음에 대전도 대학교가 많아서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전시 행정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실이 3개, 실이 제일 큰 조직 단위예요. 실, 국이 13개, 본부 2개, 실과 담당관이 77개, 그리고 대전시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 그리고 사업소, 그 다음에 기타 직속기관이 9개. 그래서 공무원은 대전시에서 근무하는 순수 공무원은 4,165명이다. 그리고 이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대전시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 합치면 7,000명에서 8,000명의 대전시 안에 지방 공무원이 있게 됩니다. 조직도인데요. 이장우 시장 밑에 부시장이 2명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거는 어디서 오냐면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오게 돼 있어요.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이거는 시장이 함께 아, 선거 때, 투표할 때, 선거 때 같이 뛰었던 파트너를 아, 미국 같은 부통령 하듯이 이름은 경제과학부시장 이렇게 옛날에는 정무부시장 하기도 하고 경제부시장 이렇게 다는데 대전시 이거 이름은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여기 대변인, 홍보 담당관, 명품 디자인 담당관, 그 다음에 대외협력본부, 수방본부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감사위원회가 있고, 경찰자치 쪽에 있기 때문에 경찰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이 실국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실이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시민안전실, 이게 실 2개로 되어 있고, 3개죠. 미래 전략산업실까지 실이 3개입니다. 나머지 13개의 국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대전시 공무원이 그 조직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학과 같으면 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조직, 인사,
재무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자 기능에 맞게, 기능에 맞게, 항상 조직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해놓은 건 직제라고 하는데,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국,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체육건강국, 복지국, 그다음에 교육정책전략국, 환경국, 녹지, 농생명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국 단위가 있습니다. 교육 중에 우리 한남대는 대학 정책과 이들을 여러분들이 대전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조별 과제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하고 전화도 해보고 홈페이지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찾아보고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실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 대전도시철도는 트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미 있는 도시철도가 있지만 새롭게 건설하는 트램 건설과 트램 시사과가 합쳐서 도시철도. 이건 일반 철도예요. 철도 건설국장 그리고 국철 관련된 것들. 도시 주택국도 큽니다. 대전시도 집을 짓기 때문에 요 밑에 이제 도시공사가 있어서 산업 공기업을 통해서 많이 하지만 실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 주택국장 밑에 6개의 과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대전시의 본청 조직이지만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별도로 운영해도 이건 다 공무원이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그다음에 뭐 직속기관으로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수 조직으로서 상수도 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직속기관 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전시 공무원은 아니고 별도로 뽑지만 나머지 사업소나 소방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직접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여러분들 공기업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공기업은 국가공기업이 있고 지방공기업이 있어요. 지방공기업 중에 대전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 하면은 이렇게 7개, 둘에 6개가 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하수도 사업본부. 이거는 직영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봐야 돼요. 공무원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직영공기업. 나머지는 그 소위 산하 기관으로서 별도로 뽑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그다음에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 시설관리공사. 이거는 별도로 뽑는 이건 공무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사 어, 홈페이지에 가보면 인사공고가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여기 국민연금 받는 여기는 공무원연금. 그러니까 상하수도는 직영공기업, 여기는 간접공기업 이렇게 부른다. 그럼 대전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살펴보려면 대전시 시민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전시 시민원장이 어떻게 선언하고 있느냐?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대전은 선사시대부터 살기 좋은 터전, 한밭이라고 불렀죠.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광운명을 일으키며 발전하여 왔다. 우리 대전 시민은 따뜻한 인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창의, 화합, 개척 정신을 실천하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힌다. 이걸 차터, 시민 헌장이라고 불러요. 여기 5가지 나오는데 특별히 5번 보면은 대전시의 특징이죠. 우리는 첨단 과학 기술의 중심 도시를 만들어 후손에게 길이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열어준다. 이렇게. 대전시 출연연구소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첨단 과학 기술 중심의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시 시정 방향, 대전시장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깃발이에요, 깃발. 깃발 위에 꽂은 우리의 방향은 뭐냐? 미래 전략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시민 우선의 시장을 펴겠다. 그래서 인류 경제 도시인 대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시장 방향을 해놓고 이것을 발전하기,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5가지 과학기술 기반 산업 경제를 진행시키겠다. 대한민국 문화, 예술, 체육의 허브가 되겠다. 그리고 녹색 환경과 교통, 융합 행복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복지 있죠. 어,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 돌보는 인재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핵심 전략을 가지고 이 시정 방향을 이끌어가서 시민들이 행복한, 다 같이 행복한 대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미래 전략, 도시 경쟁력, 시민을 통해서 인류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전략으로는 과학기술 기반 산업 경제 진흥, 문화예술 체육의 허브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쭉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은 대전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5년짜리 배우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나와 있다. 또 조금만 더 살펴보면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돈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중기 지방재정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구현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복지죠. 안전, 복지, 안전 쪽에 어, 돈을 쓰겠다는 것.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4가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서 체감 경기, 공공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지방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성장. 지금 서울 시대가 아니고 중앙정부 시대가 아니고 지방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돼요. 대전에 기업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 대학을 잘 바꾸겠다. 무엇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 약자 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하겠다. 뭐 복지와 안전에 대한 이야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서 결국 일자리가 여기 복지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복지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일해서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대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꽁돈 받아서 쓰는 그런 복지국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돈으로 따지면 대전시는 요 합치면 7조 7천억, 그죠? 앞으로 8조까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평균 한 2.9%씩 재정이 증가할 거로 되어 있고, 이 돈을 쓰는데도 주머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살림 주머니는 일반 회계, 그리고 특별 회계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목적으로 공기업이라든가 기타 요거 합쳐서 하는 거를 특별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회계로 1조 1천억 정도를 쓴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연평균 8.5%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은 그냥 그해 하기도 하지만 5개년 계획을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하면서 가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어디에 돈을 쓰느냐? 일반 공공행정, 이제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예요. 여기에 한 1조 원 쓰고 공공질서 안전하게 하는데 3천억, 교육에 2,500억, 문화 및 관광에 4천억, 환경에 4천억, 사회복지가 제일 많이 쓰는 사회복지가 전체 돈의 한 40%인데 3조 원을 사회복지에 씁니다. 보건에 1,200억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에 1,300억, 그 다음에 산업 및 중소기업에 3천억, 교통에 6천억, 여기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천억, 과학기술에 900억, 이렇게 쓰고 예비비로 250억이 있다.
그래서 일반 회계 기준으로 따져볼 때, 중기재정계획은 일반 회계 기준으로 따져볼 때 이런 쪽으로 돈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연평균 성장률, 여기는 비중을 나타내요. 전체 비중 중에 40% 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사회복지가 37.1%.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NCS를 공부하더라도 이 표가 하나 딱 떨어졌으면 표를 어떻게 보는가? 가로축, 세로축의 기준으로 해서 빨리 표를 보는 그런 습관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전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전시 각 관심 있는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정말로 대전시가 어, 몇 명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예를 들면 타슈는 어디서 하는지, 도시철도는 어디서 하는지, 동물원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 대전시 본청 조직은 어디에서 많이 하고 지방의 산하 공기업은 누가 도와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대전시 정책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자유롭게 대전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 PDF 파일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